10월 1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49% 상승한 3,748.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8% 상승한 865.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KS 인더스트리, 이노인스트루먼트, 알파녹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AI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최근 LG엔솔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LG엔솔은 북미양 에너지 저장 장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다음 달부터 리튬 배터리 수출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AI 코리아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공장에 핵심 자동화 설비를 독점으로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중NCS는 신영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신영증권은 한중NCS가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대표 업체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내년 1분기 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번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요. 투자의 세부적인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이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이 지연돼 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의견 차이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1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주로 거론됐던 자동차와 철강 기업들이 관세 협상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조선 테마입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기대감은 조선 테마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로 인해 최근 조선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마스가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삼형엠텍은 동아화성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동아화성은 어제 장마감 후 임경식 외 2인이 보유 주식 666만 주를 삼형엠텍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양수도 금액은 1,332억 원이며 주식 한 주당 가액은 2만 원이고 동아화성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620원입니다. 변경 예정일은 12월 16일이며 변경 후 최대 주주인 삼형엠텍의 예정 소유 비율은 42%입니다. 그 밖에도 삼형엠텍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 등 국내 주요 조선사의 선박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다만 주요 금융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다우존스 지수는 0.04%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각각 0.6%, 0.4%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특히 AMD가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전해지면서 9%의 강세를 보였고 ASML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인텔은 내년부터 인공지능 칩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4%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파기환송됐다고 전해지면서 SK그룹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깨트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이 파기환송되면서 SK그룹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카론은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히터를 개발하고 고객사의 마지막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스트에 통과할 경우 즉시 매출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메카론은 최근 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사주 교부를 위한 처분으로 처분 예상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028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제 언론을 통해 보다폰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다폰은 전 세계 가입자 3억 명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보다폰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망 기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알파녹스는 어제 장마감 후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녹스는 어제 특별한 호재 없이 23%의 급등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스바이오메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달에 스킨부스터 신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했으며 출시 전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제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어 오늘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로키트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미국 대형 3차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치료에 대한 공공보험 수령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로키트헬스케어의 재생치료가 미국 공공보험 체계에서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첫 번째 실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휴원스글로벌을 비롯한 지주사들이 상승했는데요. 여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주사 중에서도 SK는 5%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의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해당 판결이 파기환송되면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링크솔루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 로봇 관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데요. 최근 샘플을 전달한 뒤 최종 확정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산일전기는 실적 성장 기대감과 함께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미국향 에너지 저장 장치 및 데이터 센터용 특수변압기 매출이 산일전기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산일전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3만 8,500원입니다. 이어서 대한유화를 비롯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하방 압력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에서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석유 수출국의 감산도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대한유화의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IT샘 PN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IT샘 PNS는 최근 양자암호 기술을 주축으로 한 차세대 보안 사업 강화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큐로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큐로홀딩스는 화요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3빌리언은 언론을 통해 미국 유전학회에서 AI 유전변이 해석기술과 관련한 연구 초록 4편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다울투자증권은 3빌리언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NC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열렸던 조직은행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미국 진출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참여를 통해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SM100셀, 4위는 세원ENC,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SK증권, 8위는 오진, 9위는 HJ중공업, 10위는 흥하해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자동차 부품 기업인 SM100셀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한강통신, 2위는 한라캐스트, 3위는 효림로봇, 4위는 중앙첨단소재, 5위는 큐로홀딩스, 6위는 EV첨단소재, 7위는 AI코리아, 8위는 골드NS, 9위는 코데즈컴바인, 10위는 KS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중앙첨단소재, 큐로홀딩스, AI코리아, KS인더스트리입니다. 중앙첨단소재는 리튬 관련주이며 AI코리아는 2차전지 기업입니다. 큐로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KS인더스트리는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현대차, 6위는 한미반도체, 7위는 LG엔솔, 8위는 삼성SDI, 9위는 포스코퓨처엠,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는 한라캐스트, 3위는 로보스타, 4위는 로킷헬스케어,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로보티즈, 8위는 리가켄바이오, 9위는 삼영엠텍, 10위는 AI코리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로킷헬스케어, 에코프로, 삼영엠텍, AI코리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AI코리아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로킷헬스케어는 미국 대형 3차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치료에 대한 공공보험 수령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영엠텍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인데요. 동아화성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